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동영상을 올린 지는 2019년이 시작되면서 거의 했으니까 이제 한 달 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그 게시글을 올리는 거는, 제 사이트, 토픽스쿨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토픽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이트를 열었고, 그리고는, 바로 여기거든요. 이거 뭐야. 여기 토픽스쿨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조회수가 많아야 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토픽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줄을 몰랐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토픽을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토픽을 하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색을 잘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고 이러면 유튜브에서 알아서 자기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나의 관심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막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토픽을 이걸 봤어요. 저는 이게 지금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크메르, 뭐, 이걸 그렇게 말하나 하나. 하여튼, 캄보디아 말도 이런 식으로 쓴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데 이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나오나요? 네, 51번 문제죠. 그러니까 토픽 2에 어떤 문제집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상 문제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토픽 2 쓰기를 51번, 이제 52번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고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53번도 나오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엊그제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54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문제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보기 전에 하나를 더 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댓글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럼 답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네,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갔어? 네. 이 문제를, 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친절하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라는 거를 저는 한번 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51번부터 54번까지인데, 54번은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54번 어려우니까 5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분실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분실했습니다. 잃어버리다. 그죠? 무엇을 분실하다, 잃어버린 거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기억해 보면 오늘 오후 1시경 뭐를 잃어버렸어요? 뭘까요? 네, 지갑이겠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언제? 그죠? 오늘 오후 1시경 나왔죠. 1시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냐면, 어디에서? 네, 학생, 식당,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학생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습니다. 분실했습니다가 더 중요하니까 이건 뒤로 가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왜 제가 학생 식당에서까지 썼냐면 이 이유에서입니다. 뒤에 학생 식당에서의 분실 위치는 이 말은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분실로 나오니까 우리도 분실로 합시다. 학생 식당에서의 분실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식당 가장 안쪽 그리고 10명이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쪽에서 이제 지갑을 분실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지갑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갑은 검은색이고 신분증 우리 이거 참 빨간색으로 했었죠. 빨간색. 답은 빨간색. 네. 지갑은 검은색이고 신분증 거기에 신분증 내 신분을 아이디 카드 그죠? 신분증,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회사 명함 등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은 그러니까 지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거를 분실한 걸 찾으시는 분은 뭐 저한테 연락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살해한다라는 거는 감사의 뜻을 돈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살해하겠습니다는 내가 이제 살해금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내가 그거에 이제 뭐 고마움을 표시하는 돈을 주겠다라는 게 살해하겠습니다입니다. 분실한 걸 이제 찾아주시는 분이죠. 혹시라도 찾아주시는 분께는 혹시라도 습득하다. 약간 어려운 말 쓸까요? 습득하다. 혹시라도 습득하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런 표현? 네. 습득하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살해하겠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약간 이상한데 혹시라도 습득하다, 주었다, 주신 분은, 발견하신 분은 뭐 이런 거 다 쓰셔도 돼요. 혹시라도 발견하신 분은 제게 연락 발견하다. 이런 것도 괜찮네요. 습득하다 이걸 주었다 이런 뜻이고요. 혹시라도 습득하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살해하겠습니다. 네, 이런 표현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51번 끝. 2번, 52번. 말할 때, 우리가 그 토픽 시험에 그러니까 예시를 잘 들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모의고사 뭐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여기는 비읍니다, 씁니다체. 그죠? 여기는 반말체. 네. 말할 때 내가, 그죠? 제가 아니죠. 내가죠. 네, 반말로 쓴 거죠. 내가 긍정적이다, 아름다운 말. 그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써야 남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 여기에서 한국어에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 어떤 말이냐면 아세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어의 속담. 내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반대도는. 예.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야 내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단가? 잠깐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아유, 이상해.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내가 좋은 말을 해줘야 상대방도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그것을 표현하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여기다 써봤고요. 긍정적이다의 반대는 아시나요? 네, 긍정적의 반대는 긍정적의 반대 어디 갔니? 네, 긍정적의 반대는 부정적, 그죠? 아름다운 말의 반대는 거친 말, 욕 이런 거. 네. 52번 살짝 봤는데 조금 어떻게 써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번 고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말할 때 내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써야 남도, 그죠? 내가 말하는 사람, 가는 말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써야 남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 내가 상대방한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상대방이, 아유, 오늘 당신은 왜 그렇게, 오늘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럼 이제 이 기억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되냐면 반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썼을 때는 똑같이 상대방도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쓸까요? 그런데 만일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생길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지, 저는 이거는 약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썼을 때는, 똑같이 동일하게 부정적이고 거친 말이 되돌아온다. 예, 저는 아까 말했지만, 요것을,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의 반대 부정적, 아름다운 말, 거친 말, 말이 거칠다, 욕이라든지 이런 거죠. 내가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썼을 때는, 남도, 남도 이렇게 그냥 가장 쉬운 거는 남도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더 쉬운가요? 만일 내가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썼을 때는 남도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쓴다. 아니면 쓰면 근데 만일 요게 가장 쉬운 표현이거든요. 쓰면 if문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쓰면 남도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쓴다. 이 반대로 그냥 돌려주는 거. 아니면 저는 이렇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대로 그냥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요거 같아요. 친구 사이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친구도. 이제 이거는 남에 대한 말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 사이의 언어 생활.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여기도 가까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친한 친구에게는 아름답고 좋은 말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런 예의 바른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친하면 좀 이렇게 장난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속마음을 그냥 이렇게 과감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야 이건 52번은 여기에 예문은 어렵네요. 그래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친구 관계를 여기에선 친한 친구에게도 아름답고 좋은 말을 써야 된다. 그래야 뭐라고 써일까요? 그래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좋게? 원만하게? 어려운 표현. 원만하게? 네.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이거는 52번은 사실 약간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답은 모르시죠? 네.
우리도 몰라요. 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거 뒷부분은 조금 이상해요. 네, 문제가. 네, 이거는 바로 그냥 그러니까 말할 때 내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써야 남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 그런데 만일 내가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쓰면 남도 부정적이고 거친 말을 쓴다. 뭐 쓰게 된다. 네, 쓰게 된다. 이런 표현도 괜찮고요. 친구 사이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남한테도 그렇지만 친구도 마찬가지다. 친한 친구에게는 아름답고 좋은 말을 써야 된다. 그래야 아름답고 고운 말이 되돌아온다? 이런 걸까요? 그래야 아름답고 좋은 말이 되돌아온다? 이런 표현일까요? 네, 저는 답을 몰라서 그냥 요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친한 친구에게는 아름답고 좋은 말을 써야 한다. 그래야 아름답고 좋은 말이 되돌아온다. 요런 거 괜찮으세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름답지 않나요? 네. 생각이 바뀝니다. 네. 제가 말했지만 저는 이 언어를 모르고 이 문제를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정답은 항상 모릅니다. 이걸 추측하는 거죠. 53번. 53번은 이제 그래프나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이거를 정확히 쓰는 거가 이제 포인트인 문제잖아요. 53번 문제 유형이 봅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안전을 우려하다, 이제 걱정하다 그런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우려에 왜 안전을 걱정하는 그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게 세 가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현황을 설명하는 글이 지금 현황이 2016년에는 37%였다가 이제 4년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만이군요. 5년 만에 이제 더 증가한 거죠. 몇 프로가 증가했어요? 13%. 그죠? 13%가 안전 우려에 대해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현황이니까 목소리는 아니고요. 실제 안전을 우려하게 되는 그런 현상 이게 이제 37%였다가 50%가 됐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200자에서 300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먼저 쓰고 나서 원고지에 다시 쓰라는 거고 모든 과정을 15분 안에 쓰십시오.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좀 쓰십시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사회에서 이거는 이제 말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안전 우려의 증가 근데 이 말은 아마 그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까지는 써도 되겠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이거 좀 말이 이상한데?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의 증가가 왜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말을 이렇게 하진 않는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의 증가 원인을 너무 많은데 증가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각종
각종 사고가 발생했고, 둘째, 안전 매뉴얼이 부족한. 첫째로는 각종 사고가 발생했고, 둘째, 안전 매뉴얼이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당국의 일 처리가 미숙한 데 있다. 뭐뭐에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각종 사고가 발생했고 각종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 매뉴얼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 당국의 일 처리가 미숙하다라는 거죠. 첫째, 각종 사고가 발생했는데 각종 살펴보면 각종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 매뉴얼이 부족하고 한국 당국의 일 처리가 각종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안전 매뉴얼이 부족해. 그리고 한국 당국의 일 처리가 미숙한 것에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안전 실제 사고 발생 현황인 것 같아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도 살펴보면 의리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37%였는데 2014년에는 50%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년 만에 13%가 증가한 수치이다. 숫자, 그 수치가 이제 13%가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되나? 한번 다시 볼게요. 화살표 나오시고요. 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의 증가. 그죠?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각종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 매뉴얼이 부족하고 안전 매뉴얼도 부족하고 당국이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각종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 매뉴얼이 부족하고 한국 당국의 일 처리가 미숙한 데 있다. 그 원인이 뭐뭐한 데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뭐뭐한 데 있다. 곳에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얘가 잘 호흡이 맞아야 돼요. 뭐뭐가 그 원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안전 우려 현황이라는 거는 실제 사고의 발생 현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어 썼어요. 실제 각종 실제로 있는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도 그냥 살펴보면 발생 현황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2010년에는 37%였는데 2014년에는 강조하는 걸로 50%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년 만에 13%나 네.
그만큼이나 13%나 증가한 수치이다. 요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빨간색. 너무 빨갛나요? 너무 빨개. 네, 그냥 색깔은 입히지 말고 검은색.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4번, 54번 마지막 이걸 풀지 안 물지는 그냥 내용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대의 직업에는 평생직과 여기는 이제 평생직, 평생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있는 직장, 그걸 평생직이라고 하고요. 계약직, 1년, 평생직이랑 우리는 뭐 정규직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평생직하고 계약직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정규직 이런 표현도 써요. 비정규직. 정규직은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그 연봉 차이도 많고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표현도 써요. 뭐 임시직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평생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써 있네요. 평생직은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말하고 계약직은 계약 기간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생직은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죠. 안정적이다. 그죠? 계약직은 불안정한 직장이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네. 평생직과 계약직 중 어느 곳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가?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의 발전. 개인의 development of individual. 나의 발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어떤 그 성장하는 거에는 뭐가 좋을까라는, 이건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평생직을 갖고 싶지 않을까요? 계약직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하여튼 이것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각각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네, 평생직은 한번 볼까요? 평생직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안정적이다. 아까 썼죠? 이거 쓰지 말까요? 네, 이거 지워. 네, 신분이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잘릴 염려가 없죠. 네, 안정적이다.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계약직은 그 지위가 이제 불안정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안정적이고요. 잘릴 염려가 없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죠. 잘릴 염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진급을 하겠죠. 진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진급이라는 거는 뭐냐면 평사원에서 뭘로 가나요? 평사원에서 예를 들어 뭘로 가죠? 평사원에서 이런 거죠. 대리, 과장, 더 다른 직책도 많습니다. 부장, 이사, 전무, 사장, 회장 이런 거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런 회사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진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진급이 불가능하죠. 그리고는 안정적이면서 이제 그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오르죠. 네. 하지만 계약직에
계약직 같은 경우는 연봉이 그러니까 언제 계약이 항상 계약 기간만 있으니까 월급도 월급에 이제 월급의 그런 인상도 이제 뭐 불안정한 거죠. 예, 이것도 불안정하다. 이거는 월급이 오르는 게 이제 그 연차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 월급이 오른다. 연차에 따라 월급이 오르겠죠?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도 오를 수 있고, 직급, 이런 거에서도 오를 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장점, 단점이 되겠고요. 그러면 개인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항상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개인의 발전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관계가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더 찾아서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가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한국어에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어휘, 문법, 화용 이렇게 그냥 계속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연차에 따라서 뭐 똑같이 가르치는 방법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제 개인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뭐 나은 교재를 조금 더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교수법을 조금 더 개발할 수도 있고요. 예제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걸 한다면 내가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평생직이든 계약직이든 발전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 개인의 그런 의지와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직과 계약직 중 어느 곳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평생직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직은 안정적이지만 개인의 발전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계약직이 어느 곳에서 조금 일정한 일을 하다가 나를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직장을 옮기면서 또 다른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계약직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평생직을 갖지 못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습니까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 불안정한 곳에서 내 스스로를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약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문제가 그 시험에 직접 기출 문제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도 약간의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문제를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54번을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을 다시냐에 따라 저도 한번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이렇게 댓글을 다는 행동이 굉장히 사람을 발전시킵니다. 왜냐, 이렇게 댓글이 없으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은 그 고래도 칭찬하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처럼 칭찬은 안쌤도 춤추게 할 수 있고요. 댓글은 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4번을 쓰기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54번 글쓰기. 54번 글쓰기 너무 어렵고요. 문제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직 문제를 만들 수준은 안 되고 그냥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말했지만 쓰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쓰시든 말만 맞으면 되고요. 앞뒤 그런 연결이라든지 한국식 표현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시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저는 모르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재미난 그런 유튜브 발견하시면 저한테 링크를 걸어주시면 제가 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